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만연한 갈등, 정쟁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까지 여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때인데요. 과연 이번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자, 오늘은 22대 국회 운영 과제에 더해서 우리 제주의 이슈까지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동현 제주민회총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렸던 대로 22대 국회 개원을 했고, 이제 지금 뭐 원구성이 다 마무리되진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좀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데, 제주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일단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대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지금 일단 배정이 된 상태인데 이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김동현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은 각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전공을 좀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 농해수위에 오래 있었고, 그렇죠. 지금 선수로 따지면 위원장 네.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근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의 논의 끝에 이제 행자위로 들어갔는데 지금 제주도와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죠. 예, 예. 뭐 행정처제 개편이라든지 뭐 특별자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특히 4.3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 경험이 있는 다선 의원이 행자위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요. 예. 각각의 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상임위로 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저도 나름대로 그 세 분이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잘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대림 의원은 제가 알기로 전에부터 예. 농해수위 쪽을 강력하게 원했었습니다. 희망했던 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변호사 시절에 예. 경제 분야 쪽에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분야하고 이제 어떤 전문성이 연결이 되는 산자위, 쉽게 줄여서 과거의 산자위 그쪽으로 가신 거는 자기 실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예. 운동장을 찾아갔다. 뭐 이렇게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전문인데 네네. 법사위 같은 데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원래가 그 경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았죠. 좀 네. 활동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거였었는데, 이제 아까 위성곤 네.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3선이고 선수로 따지면은 상임위원장을 지금 할 수 있는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았던 분야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였었는데, 이 부분 쪽을 배치를 안 하고 문대림 그 의원을 배치를 한 것은, 물론 문대림 의원도 농해수위를 좀 강하게 희망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초선에 대한 배려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서로 얘기가 됐었겠죠.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자위 한 명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근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그 선수가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예, 예. 국회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 그리고 뭐 상임위원은 전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제재 관련된 이슈들을 네네. 어떻게 다뤄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이제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1호 법안, 본인들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을 최대한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즉 심사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룬 것이고, 또 4.3 트라우마 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초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나름대로 김한규 의원이 4.3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1호 법안을 4.3 특별법 개정안으로 낸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약간은 조금 의외인 것이 4.3 특별법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심사 절차를 단축한다. 예, 그리고 이런 게 트라우마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무튼 뭐 김용환 의원은 그쪽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이게 제주도 전체적인 시야에서 네네. 지금 재선의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김한규 의원의 1호 법안으로 하기에는 어떤 아마도 상징성을 좀 이제 상징성. 가진 것 같아요. 예. 어떤 시급성보다는. 네네. 어떤 그래서 그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좀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4.3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안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유족 심사 단축하는 건 지금 4.3 유족회뿐만 아니라 많은 4.3 관련 단체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이제 재선이긴 합니다만 예. 이 4.3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 방송 하기 전에 각 의원들 세 분하고 이제 간략하게 통화를 했는데 아, 예. 그런 부분들은 4.3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1호 법안 발의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분의 생각이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게 현 변호사님께서도 이 법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는 먼저 1호 법안으로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법안이냐에 대한 그 생각이 있으신 거죠? 본인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자위 쪽에 예. 가셨으니까 어떤 경제 법안, 특히 이제 제주도 관련해서 예. 제주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진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물론 좀 앞으로 해줬으면. 하겠지만 먼저 좀 했으면 하는 예. 그런 것이 그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도 예. 좀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역시 김한규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예. 물론 4.3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본인의 전공보다는 이제 제주도 도민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이슈 이런 부분을 먼저 선취했다고 할까? 좀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일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국립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는데 그 지금 분원 형태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주 분원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부 재정 100%가 아니라 지방비를 50%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법제화시켜서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것이 김한규 의원의 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들이 제주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하죠. 4.3에 대한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게 4.3 특별법의 재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것은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는 예, 뭐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돼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마치 하여야 된다라는 것처럼 운영이 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뭐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를 좀 더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어도 제주도 재정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으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국립센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니면 전액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100% 국가 예산으로 한다는 거를 법으로 못 박을 때 예. 과연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 사이 그 법안 절충하는 과정에서 예. 그대로 관철이 과연 될까? 이게 여지를 안 남겨두는 법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도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통과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성곤 의원의 경우에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제 배정을 하는 의미를 이 부분에서 좀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예. 결국은 특별법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특별법 개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선수가 있고 이제는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당내 의원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가면서 이런 합리적인 방안들을 좀 도출해낼 수 있다면 예. 좀 뭐 이 1호 법안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특별법 제정과 네네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오영도정이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그렇죠. 그다음에 좀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고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도 인터뷰를 몇 번 해봤었는데 의욕이 굉장히 좀 넘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선이니까. 네네. 지금 1호 법안으로 사실은 그 처음에 선거 기간엔 해양자치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뒤로 미루고 관광기본권과 농민수당 이 부분에 대한 그 법안을 좀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초선 문대림 의원의 지금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어떤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생각할 때 추상적이고 거창한 이슈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물론 또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임기 중에 특히 이제 첫 임기 때 뭘 어떤 쟁점을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농민수당 지급이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점점 이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업 자체가 이제 어떤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농업만 가지고 어떤 경제 논리로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주도를 어떤 지역 기반으로 된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인 이 문제를 건드렸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이슈잖아요. 이건 아주 정말 제가 볼 때는 의제를 잘 선정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제 뭐 의정 활동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제주도 출신의 의원들 3명이 잡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제주 현안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 국회 때 처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면서 다시 또 이제 발의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어떤 생각나는 것이 4.3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형사처벌한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민 항공요금을 인하해 줄수록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뭐 이렇게 계류 중이다 폐기됐던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난 거 말씀드렸고 두 분 보시기에는 21대에서 해결되지 못했지만 22대 때는 꼭 좀 해결을 했으면 싶은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일단은 이제 있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제주의 지역 현안 중에 큰 건 제2공항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예. 환경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개정 관련된 예. 그리고 뭐 제주 지역 주민들의 도민의 권익 관련된 항공요금 인하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전체적인 어떤 사안별로 어떤 대응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뭐냐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그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임기제 행정 독점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도 같은 경우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행정자치, 그러니까 행정부의 자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죠. 예. 그 환경과 관련돼서도 제주도 행정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주의 환경의 보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 논의하고 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 행정에 집중된 어떤 자치분권의 문제를 더 많은 민주주의라서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방안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고 예. 그런 고민에 따라서 각각의 사안별로 뭐 특별법이 됐든 항공요금 인하 됐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택배와 관련된 예, 예. 운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 사안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대원칙에 부합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은 아까 그 주민 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행정체제 개편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속도감이라고 예, 하는 예. 것들이 결국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들 그리고 제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돼서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 지금도 좀 반발의 목소리들도 네.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효율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봤고 현 변호사님께서는 제주 관련된 현안들, 뭐 지난 국회에서 좀 못 다뤘지만 이번에는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주도가 뭐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만은 제주도는 항상 이제 섬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뭐 항공 요금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공 요금은 요즘 이제 많은 이제 그 저가 항공이 취항하고 있어서 크게 막 와닿는 부분은 아닌데 이 해상 물류 비용에 대한 이제 부분은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직접 뭐 화물을 이제 운송해서 이렇게 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생각을 못할지 모르지만 제주도 물가 상승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어떻게든 간에 해결이 이번 임기 중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도서 지역에서는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는 섬이지만 이제 도서 지역으로 분류는 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 뭐 우리가 그러면 무슨 독립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국가가 방향을 정해서 제2공항 이슈 뭐 이것도 아주 크게 보면 경제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하는 쪽으로 방향이 됐으면 어떻게든 간에 국회도 정부 쪽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행정체제 개편 사실은 제가 그 작년부터인가요? 행정체제 개편 나왔을 때 그 밑에 이제 시군 지역의 그 자치제 모형을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의원내각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시군의 의원내각제 모형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의 어떤 제왕적 도지사라는 어떤 그 계속적인 비판, 그 최근에 또 지사의 어떤 좀 약간 그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업체를 이제 비공개로 방문한다든지 이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어떤 자치 모형을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의원내각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 사실은 행정부의 뭐랄까 집중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어떤 분단 상황이 있다든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할 때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모델인데 제주도가 물론 이제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 있는 이제 한 국토 일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우리는 이제 그런 이슈보다는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이런 걸 찾아보자 하는 데는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게 그 실수를 덜 할 가능성이 많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미리 들여다봤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게 사실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의원 내각제 형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 통합형이라는 이름으로 거론이 됐고 이제 용역진에서도 이제 검토는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돼서 좀 반발이 많았었고 그 부분은 이제 그리고 또 오영훈 지사가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이거 방향성 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좀 배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거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주도 차원. 도정을 아예 기관 통합형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모색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거 환경보전 기여금인데 이거 지난 국회 때 얘기 나왔었죠.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도세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오영훈 지사도 보류 얘기를 좀 꺼냈단 말이죠. 근데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다루긴 다뤄야 될 텐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의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 접근을 하더라도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난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볼 때는 사실상 어떤 국민적인 반대 정서가 워낙 강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나라라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내야 된다. 뭐 당연히 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고 제주도민도 육지에 많이 왕래를 하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는 논리가 그러면 니들도 출육할 때 출육세를 내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정서적인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상황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 해외의 몇 개 사례를 두고 환경 보전이라는 그 이슈 자체가 주제 자체가 너무 엄중하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입장에서는 전국민적인 수용성은 제가 보기에는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그 다른 지역구의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호응을 얻기가 좀 쉽지 않을까. 당위성 측면에서는 제주도 차원에서는 추진해 볼 수 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시작된 단계고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소위 말하면 환경보전 부담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섬이죠. 이 섬의 환경을 우리 제주도민들과 제주도가 잘 지켜나가겠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런 부분의 환경적인 정책, 환경 보전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할 테니 다만 그런 거와 같은 재원들이 부족하고 그 제주도의 이 보물 같은 환경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 소정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식의 어떤 그 설득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다만 이게 뭐 입도세 그리고 요즘 뭐 돼지 비계 뭐 삼겹살도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논의는 어려울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논의는 돼야 된다. 어렵더라도 얘기는 꺼내달라.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제주도가 여러 가지 산업이 아주 일반적으로 낙후되고 오로지 관광, 그 천혜의 관광 자원, 정말 다른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만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라 그러면 지역이면 진짜 제주도의 환경이 망가지는 거는 이 지역 사람들의 앞으로 생존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다라는 정도 위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 동의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제주도도 상당 부분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경제 중에 하나의 이제 어떤 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상하다가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또 발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여쭤봤습니다. 자, 이야기 좀 넘겨서요. 지금 제주도가 세수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까지도 좀 편성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은 좀 많은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세수 감소와 긴축 재정을 이유로 해서 예산이 줄거나 편성되지 않아서 제주 골대 논란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가 지난달에 기재부 방문해서 53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요청이지 또 받아주는 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비 확보가 시급한 사안들, 즉 국회의원들의 협조 내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두 분은 어떤 것들 좀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뭐 근데 국비 확보는 기본적으로 저희 도정과 국회의원들이 협의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의 사회 인프라 이 중에 이제 하수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주도만의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시급하게 이 여러 가지 어떤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그 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라든가 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통합물류 지원 사업이라든가 감염병 전문 병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은 어려운 사안들이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사안들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이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 그 정부 시절에 그 임기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게 각 지역의 현안 중에서 예타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안을 골라서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는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뭐 제가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동부 하수 처리 시설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점점 그 발생하는 하수 대비 그 부분도 충분한 용량이 확보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사실은 이제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되면 바로 바다 오염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래의 추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현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시설에도 왜냐하면 하수관로를 광역화해서 많이 옮겨 다니는 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 남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동서부에 각각에 있는 현재 있는 시설이든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쨌든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고 살면서 생기는 쓰레기나 하수 문제는 그건 정확히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 보고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제일 중점을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문 드려본 게요. 사실 국비 요청하는 건 주체는 당연히 이제 제주도가 될 텐데 이제 국회 예산은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 과정 속에 우리 뭐 좀 부정적인 용어로 좀 많이 사용됩니다만 쪽지 예산부터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이 발휘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가 이번 국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쪽지 예산이 상당히 부정적이긴 한데 아마 저는 그거 하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아마 지금 3명의 의원들이 했던 공약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의 현안에서 요구되는 어떤 예산 국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도랑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예산 편성과에 대한 예산 편성, 예산 심의와 관련돼서는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없이 추진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도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몰라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설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뭐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결국은 이제 비슷한 선상의 얘기인데요. 도지사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무튼 열심히 뛰어라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방 공무원들만 그렇게 뛰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렇죠. 이분들이 뭐 주로 여의도에 계실 텐데 항상 제주에 있는 건 아니니까 현역 의원들을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정말 한 몸이 돼서 어차피 이제 정당도 같은 정당 그 도정하고 같은 정당 소속이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원팀이 돼서 대정부 어떤 설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 개원했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전국이 지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여당의 좀 참패로 좀 끝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가 이 국정 방향에 대한 그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그 책상 앞에 있었던 문구, 더 벅스 스탑스 히어인가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국정 기조는 그대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국회와의 관계는 22대 때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이게 좀 이도저도 안 되는 것들이 지난 국회 때도 많았는데 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닐까라는 좀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뭐 다 국정도 있지만 지역 현안들로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앞으로 이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국정 기조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죽어도? 전 변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요. 지금 보면 아까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그리고 저는 그 21대 국회 말에 됐던 최상병 특검 거부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좀 그 국회 개원도 좀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국회가 개원했잖아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일단 국회가 개원하기까지 상당히 좀 진통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개원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좀 소위 말하면 총선 참패에 대한 자성이나 이 반성, 뼈를 깎는 반성 이런 목소리들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주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죠. 여당이 그런 부분에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용산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분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국회는 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의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정기조 안 바뀔 것 같다 참 얘기하는데 걱정입니다.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한테 어떤 그 안도와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어떤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짧게 하나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제가 정말 이제 참 폐해가 크게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각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 어쨌든 이제 그렇긴 큰 한데요. 얘기로 가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가 예. 새로운 기술, 과학기술, AI의 등장으로 직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산업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대마하고 관계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대선 이런 이슈를 통해서 상당한 어떤 그 한반도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 경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정치권이 이에 대한 반응이 너무 무반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이제 대통령도 꼬투리 잡힐 처신을 계속해서 야당한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예. 야당은 사실 정권 획득을 하려고 그러면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거 말고는 존재를 찾기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사실 국정에 동력을 못 받고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고 예, 예. 서민 경제는 정말 어려워서 하루하루 버티고 그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대부분의 우리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예. 정말 우리 정치권이 그 유사일에 당군일에 대한민국의 우리 그 민족이랄까요? 우리 국민들은 예. 나름대로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정말 태평성대라고 볼 수는 없는 예, 예.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다. 좀 과연 정치권은 이런 불안한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위로를 전해주고 있느냐. 이게 뭐 특검과 어떤 무슨 어떤 결의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 예, 예. 그러니까 뭐 특검을 하다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정치권의 문제의식이 너무 그들만의 논리에 빠져 있어서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전문 용어로 치면 모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양쪽 다 잘못하고 예, 있다. 근데 예.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라고 하나 정치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또 다른 정치 혐오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된다.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라든지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번 총선에 보여준 엄중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는 민심의 바다가 어떻게 출렁거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원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좀 혼란이 오고 있다는 그런 반발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제 제에서 예. 지금 임기 5년 동안에 사실은 무슨 본인이 생각하면 예. 그 중간에 벌어지는 총선이나 이런 걸 통한 중간평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잘못하면 예. 내각이 교체되고 수반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저 내각제까지 가면은 오늘 토론이 뭐 올지 밤을 새워도 볼까요? 안 될 것 같아서 올지 예, 볼까요? 그거는 좀 얘기를 좀 넘기기로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국회 이야기를 하고 제주 상황과 연계를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시 좀 나라 걱정까지도 크게 이야기를 좀 옮겨가 봤었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주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들 발의를 하고 있고 발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발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제주 관련된 법안들 뭐 여러 가지 아까 예상되는 법안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거부권 행사라든가 논의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좀 이어질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거부권까지 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행정체제 개편이면 국회 문턱을 좀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행정체제 예, 개편이. 그런 게 있고 사당특별법도 이 여당의 문턱을 넓힐 수 있을까? 예. 물론 이제 여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 특히 이제 그 왜곡과 관련된 처벌 이런 부분에서는 여당에서 좀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큰 어떤 그 논란거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집중해서 먼저 예. 통과를 시켜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그리고 예. 의회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예.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거는 좀 미루고 예. 이제 쟁점을 좁혀서 그리고 쟁점 되는 것들은 나중에
사후에 개정해도 되잖아요. 좀 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을 때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률이 높은 입법 예. 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의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예.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좀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야기 이제 돈의 정치권 얘기로 조금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회도 개원을 했고 이제 계속 정치 지형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각 도당마다 좀 상황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도내 국회의원 3석을 모두 이제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가 뭐 도당 차원에서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겠죠. 변화는 없고 다만 이제 진보당이 이제 원내 정당으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아, 도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분위기 아닐까? 뭐 과거와 예, 예. 지금 총선 이후에 예. 분위기가 아주 전반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도당위원장 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관례대로 하면은 지난 국회 때 보면은 3분의 국회의원이 돌아가면서 또 도당위원장을 맡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패턴이 이어질까요? 뭐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어쨌든 이제 지금 지역구 3분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나이도 비슷하고 예. 이제 뭐 한 분은 배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너무 또 똑같은 것도 저기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3분이. 아, 예, 예.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 3분의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정말 합심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제주도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예.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케미가 수가 맞다는 있습니다. 건 도당 차원에서의 운영은 뭐 큰 불협화음 없이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죠? 예. 케미 얘기할 때 왜 웃으셨어요? 안 맞습니까? 혹시? 아니요. 왜 안 맞겠습니까? 뭐 문대림 의원이나 유상원 의원은 학생부 예. 시절부터 아주 오랜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고 뭐 예. 김한규 의원하고도 뭐 있으니까 뭐 잘 맞겠죠. 그리고 잘 맞아야 되고요. 예. 그래야 그 결국은 이제 제주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새 국회의원이 힘을 합칠 때는 정말 힘을 합치고 예, 예. 그리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좀 목소리를 높여줘야죠. 알겠습니다. 도당의 이야기로 가면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개편이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 한석도 또 이번에 얻지를 못했고 선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이 공천 관련해서 탈당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략 공천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야말로 도당 차원의 좀 정비가 필요한 시기인데 최근 나온 뉴스로는 일단 세 곳의 당협위원장은 그대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선거에 출마했던 분들.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 고광철 당시 후보께서 지금 당협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제주시 을은 김승욱 당협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고기철 서귀포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좀 당협위원장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의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엔 또 그 공석이 오래 지속된 곳들도 있었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예. 조직 정비가 좀 시급한 상황이죠. 중앙당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어떤 심각한 고려 상황이 있지 않은 지역은 빨리빨리 관례대로 가자 예.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은 출마자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출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조직국에서 임명을 하는 건데 네네. 그냥 뭐 별 이슈 없이 임명이 된 것 같아요. 제주도 당에 바라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선거를 옆에서 뭐 직접 뛰어본 경우도 있고 옆에서 지켜보면 항상 도당의 어떤 그 조직이랄까 당의 운영과 예. 그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도당이 생활 정치로 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어떤 도당의 존재감, 효용감 이런 것들이 지극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당협을 이끌고 있는 세 분의 위원장들이 정말 생활 정치로 자주 만나고 예. 당원들을 특히 이제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하진 않지만 당에서 이렇게 불러서 뭔가 우리가 같이 하자 할 때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어떤 성의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안 불러요. 이제 그런 게 문제니까 열심히 좀 조직 관리해서 꼭 당 차원이 아니라 그 예. 각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치에서 직접 의원은 아니더라도 반영할 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평소에 다져진 어떤 결속력이
이제 선거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못 내고 있지만 도의원 선거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당선자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번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협위원장들이 각 도 지역 도의원 선거구마다 예. 그 지금 현재 현역 의원도 있고 앞으로 출마 예상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밀접하게 협의한다 그러면 예. 그래도 제주 도정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나아가서 이제 도정 책임자도 배출할 수 있는 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힘을 참 내보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당초에 전당대회 이후에 아마 도당위원장이 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 전에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뭐 도당위원장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이나 이야기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경선을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원외에 예. 당협위원장이 아닌 분이 도전해서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선거 제도 자체도 약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간접 선거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선거 여부를 떠나서 현재 세 분의 당협위원장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감투 하나 쓰고 앉아 있다라는 그런 기분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도당위원장 나올 수도 있다는 저는 말씀이신 제가 볼 때는 걸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뭐 도당위원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됐다고 해서도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그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원외잖아요. 그 예. 원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예.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이 세 분들도 그런 점들 때문에 좀 고민이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뭐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고당으로 좀 사고 도당으로 좀 돼 있었기 때문에 당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 체계를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갖추겠다는 중앙당의 의지인지 이 좀 조직을 갖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소수정당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좀 마무리할까요? 지금 정의당, 녹색당. 지난 선거에서 정의 녹색당으로 이제 선거를 치렀지만 다시 또 이제 분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으로서는 한석을 배출을 했는데 역시나 총선에서는 또 존재감은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내 소수정당들도 이제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를 도모하게 될 텐데 좀 재원을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한 번씩 여쭤볼게요. 이번엔 박사님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자는 10개 중에서 9개가 맞고 예. 하나만 틀려도 서로 싸운다라고 해요. 근데 정치인은 9개가 틀려도 하나가 맞으면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도민들이 보기에는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녹색당이나의 보여준 차이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차이를 좀 더 극복하고 예.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까이는 2년 후에 도의원에서 지방 예, 선거에서 지방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플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필요하다면 연합 공천을 해서라도 결국은 이 진보 세력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고 그걸 예.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수권 정당의 꿈까지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는 정말 손을 잡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밑에서부터의 네. 그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난 총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당 차원의 다 그 네. 개혁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선거가 치러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부터 차근차근히 그 당선인을 내면서 네. 앞으로의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좀 재정비해달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계열 예. 그쪽에는 당선자는 거의 없고요. 뭐 지방의회 차원에 한두 명 있겠지만 그래도 당원들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당원들의 열정이 저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이 우리 정당하고 예를 들어 진보당하고 녹색당하고 서로 달라 뭐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에서 조직이 나눠져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내각제가 되면 소수파도 연합 세력의 한 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뭐 작정하고 오신 거 같네요. 뭔가 이렇게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렇지 예, 예. 않은 대통령제에서는 그야말로 분열된 소수파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 예. 다 모든 걸 닥치고 예. 대동단결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의당, 녹색당, 뭐 진보당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새로운 그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달라. 이거를 이제 지역 내에서도 요구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제가 변호사님. 볼 때는 예.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집권 여당과 이제 거대 야당에 대해서 예.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대안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흩어져 있고 예. 소수다 보니까 저들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정말 국민도 지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들한테 힘을 주면 예, 그런 예. 그 지지를 얻어내려면 예. 일단 존재감이 드러내기 위해서 뭉쳐야죠. 예. 그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사실 이 요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계속 있어왔던 얘기인데 왜 여태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같이 선거 연대라던가 합당을 통해서 그 모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글쎄요,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서로 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당은 기본적 목표가 정권을 창출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 예. 지방의회 같은 건 지방의회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 이런 작은 차이를 오히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소위 말하면 섹터화라 할까요? 예, 예. 자기들이 약간 조합주의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운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시민 운동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좀 좀 넓게 보고 예. 좀 멀리 보고 근데 우리가 향후 5년, 향후 10년 안에 정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예. 하는 절실한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사실 꼭 정권의 획득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어내자 하는 예. 절박함이 그 각 정당의 지도자들한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일단 연석회의 같은 걸 해서 예, 예. 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해결해내야 돼. 그게 안 된다면 예, 예. 그 모든 책임은 그 정당에서 지금 몸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도 그룹에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점부터 해서 이 도정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전국적인 상황들,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지역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각자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그 가능성은 늘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또 지켜보시면서 그 과정을 갖다가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바꿔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두 분과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가의 위기 속에 지역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번만큼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민심을 읽고 지역을 위하는 진짜 정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